안녕하십니까. 창안방병원의 차창민 원장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지나고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병원에 다이어트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의 원리와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인류가 탄생하고 살이 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채 2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살이 찐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4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탄생하여 주로 수렵 생활을 하였고, 기원전 7천년 전부터 농사농법을 발명하여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류는 항상 식량이 모자랐습니다. 인류는 굶는데 잘 견디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기술이 발달하고 식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살이 찌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이 찌면서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비만이란 병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느는 게 아니라 체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걸 말합니다. 체지방이 늘면서 신진대사에 이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은 혈당 내 수치가 증가되면 췌장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인슐린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켜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여 근육이나 지방 조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증후군은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뇌졸중이나 심혈관계에 관련된 질환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이어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병인 비만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빼기 더하기의 문제입니다. 체내에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을 때 비만이 발생됩니다. 혹시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식사하는 사진인데요. 정말 식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님들은 살이 잘 찌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아리랑 가사 중에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십리면 약 4kg 정도 되죠. 평균 보폭을 크게 잡아서 1m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는 4,000보 정도는 그냥 코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만보만 걸어도 많이 걸었다고 생각하니 비교가 되지가 않죠. 예전 조상들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니 살이 찌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조상들이 매번 저렇게 잘 드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식량을 보존하는 기술이 지금같이 좋지 못해서 냉장고도 없지, 통조림도 없지, 방부제도 없으니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곧 돈이었으니까요. 일단 먹을 기회가 되면 먹고 보자는 심리가 아주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먹는 데 매달리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 주변을 돌아봐 주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게 널려 있습니다. 특히 소고 음식들이 들어와 이전 먹거리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살이 안 찐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럼 비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쉽죠. 더하기는 줄이고 빼기는 늘리는 겁니다. 먼저 더하기를 줄이는 거, 즉 섭취하는 에너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겠죠. 말이 쉽지 습관을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습관을 원활하게 고치기 위하여 식욕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다이어트 약의 효능이겠죠. 그리고 빼기를 늘리는 겁니다. 즉 소비하는 에너지를 늘리려면 신진대사가 강화돼야 됩니다. 왕성한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바로 근육량을 원하는 만큼 늘리기가 힘듭니다. 신진대사를 강화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게 바로 다이어트 약의 효능이겠죠. 그런 원활한 다이어트를 위해 쓰는 한약의 원리와 복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약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양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자주 비유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양약은 단거리 육상 선수에 비교를 하고 한약은 마라톤 선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단거리 선수는 아주 빠르게 목표점까지 직선으로 달려나가죠. 양약은 효능이 아주 빠르고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유지되는 것은 짧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비하면 한약은 마라톤 경기처럼 약효는 조금 느리게 나타나지만 꾸준히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에 쓰는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항진제, 흡수 억제제, 포만감 증진제, 식욕 억제제 등 한 가지 약효에 집중된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이어트 한약은 신체 전체의 시스템을 고려한 다기능의 효능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강화, 체질 개선, 해독을 통한 신체 기능 회복에 집중하여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에 쓰는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마왕, 대왕, 의인, 석고, 갈근, 단삼, 석창포, 숙지향, 천하분, 산약 등등 복합적으로 처방이 되어집니다. 복합적으로 처방하여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립니다. 부작용이 적은 한약일지라도 이 또한 약임으로 과용하거나 오용하시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에 쓰여지는 대표적인 한약재인 마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은 한 가지 천연물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분인 에페드린과 수도 에페드린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가용 시에는 심장 두근거림과 오심, 구역감, 손떨림 등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약물인 대왕을 예를 들면 약효 성분은 크리소파놀, 에모딘, 레인, 센노사이드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왕은 특히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질이 차가우신 분들이 오용하게 되면 극심한 복통, 설사 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약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이어트에 쓰여지는 다른 한약재에 비하면 부작용이 강한 편이지만 위독한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다이어트 한약에 쓰여지는 한약재들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진찰 없이 함부로 쓰여지는 약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뿐더러 장기 복용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고 자신의 몸에 맞는 약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의 원리와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이어트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바로 실천하세요. 올여름에는 다들 건강한 몸매를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창안만병원의 차창민 원장입니다. 한방 다이어트 많이 들어보셨죠? 한방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체질에 맞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상체질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사상체질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의학 이론입니다. 이재마 선생님이 제창한 이론으로 사람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폐가 크고 간이 작은 태양인, 반대로 간이 크고 폐가 작은 태음인, 그리고 비가 크고 신이 작은 소양인, 반대로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소음인으로 구분합니다. 모든 체질은 타고나는 것이며 중간에 바뀌지 않고 마음가짐과 몸 상태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게 사상체질 이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체질이든지 한 부분이 넘치고 한 부분은 모자라서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넘치는 부분은 절제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도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흡수되는 에너지가 과해서 생기는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럼 체질 중에서도 살이 찔 확률이 가장 높은 태음인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부의 크기는 실제 크기가 크다, 작다는 말이 아니라 기능이 과하다, 모자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이란 이 간장 부위, 그러니까 간장, 리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에 해당하는 생리적인 기능과 성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변에 저 사람 간 크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간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이란 장비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갑작스레 할 때 그 사람 간이 크네 라고 합니다. 간은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모아서 물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큰 태음인은 간장 부위인 허리통이 발달하고 대체로 근육이 견고하고 골격이 큰 두리뭉실한 체형이 많습니다. 간이 충실한 대신에 폐가 빈약하여 다른 체질에 비해서 땀이 많고 피부 쪽에 습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받아들여 축적시키는 기능은 좋은데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은 약해서 조금만 활동량을 줄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양껏 먹으면 금방 체중이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들은 태음인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무슨 체질이세요? 제가 바로 살이 잘 찌는 태음인 체질입니다. 첫 번째, 태음인은 외부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체질이므로 소화하기 힘든 식이섬유소가 강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소화하기 힘든 음식도 태음인은 거뜬히 소화해냅니다. 태음인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드시면 배도 안 부르고 쉽게 에너지를 다 흡수할 뿐더러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작아서 금방 살이 찌기 쉽습니다. 둘째,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폐가 약하기 때문에 갑작스레 기운을 끌어올리는 음식은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삼계탕 같은 고칼로리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태음인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발산시키지 못해 습담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습담은 인체에 불필요하게 누적된 체액으로 몸에 해롭게 작용합니다. 지나친 체지방도 습담에 속합니다. 태음인은 불필요한 체액을 주로 땀을 통해 배출합니다. 그래서 원활히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을 없애고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를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율무차나 칡차 등이 태음인에게 잘 어울립니다. 넷째, 폐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심폐를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흘릴 정도의 강도로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태음인은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심폐를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태음인은 다른 체질보다 쉽게 살이 잘 찔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체질보다 적은 연령에도 생활할 수 있는 효율이 좋은 체질입니다. 이전 먹거리가 적은 시절에는 어떤 체질보다 건강 유지하기가 쉬운 체질이었지만 지금같이 활동량이 적고 먹거리가 많은 현재는 다른 체질보다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체질입니다. 태음인은 대체로 우직하고 낙천적인 분들이 많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한번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다이어트하는 재미를 느끼면 더욱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욕도 강하고 낙천적이라서 활동하기 싫어하고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체질입니다.
태음인인데 체중이 많이 늘어 고민이신 분들은 전문가랑 상의하여 꼭 다이어트의 재미를 느끼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소양인의 체질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은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보면 E의 특징, 즉 익스트라비전, 외향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특히 소양인은 소민과 반대편을 이루는 체질로 두 체질을 많이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에 이야기 드렸던 태음인은 태양인과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정반대편의 체질을 이야기하면 특징이 확연히 부각되기 때문이지요. 과연 소양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장상의 기준으로 비와 신으로 삼는 체질이 바로 소양인과 소민입니다. 비장과 신장은 요즘 말로 하면 수액대사 혹은 림프순환에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부들입니다. 이 두 장부는 정이라는 생명근원의 물질을 만들고 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은 음식물을 섭취하여 대사활동에 필요한 물질, 즉 정을 받아서 온몸으로 퍼뜨리는 곳으로, 신장은 정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거나 품어서 생명활동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불필요한 수액을 배설합니다. 이 두 장부는 형태를 구성하는 데 많이 기여하는 곳입니다. 소양인은 비장은 크고 신장은 작아서 소화기가 왕성하여 음식물을 잘 받아들이지만 신장이 작아서 배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비장에 해당하는 상체가 발달하고 신장에 해당하는 골반 및 하체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역삼각형인 체형들이 많아서 상체 비만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상부로 열이 많이 올라 식욕이 굉장히 왕성한 사람들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오르는 경우 폭식을 하는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신장이 약해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 폭식 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상체가 붓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소양인은 너무 지나치게 항진된 식욕을 조절하고 약한 신장 기능을 도와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약을 복용하시게 됩니다. 소양인 비만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재는 차전자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차전자입니다. 질경이 씨앗이라고도 하죠. 차전자는 성질이 조금 차갑고 고소한 단미가 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씨앗이기 때문에 약간 기름기가 있어 매끈하죠.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하는 다른 한약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뇨시키는 약재는 기운을 밑으로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기운을 소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쓰면 기가 허해지고 자칫하면 몸이 메마르기가 쉽죠. 하지만 차전자는 기운을 내리면서도 매끄러운 성질이 있어 비교적 메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마침 우리 PD님이 오늘 설명드린 소양인 체질에 속하는데요. 한번 시음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고소하고 약간 단맛이 나요. 맛있는데요? 네, 체질에 잘 맞는다면 생각날 때마다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PD님은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차전자가 더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소양인이 상부에 열이 많고 신장이 약해 수액대사에 문제가 쉽게 생기는데요. 차전자는 이뇨하면서도 신장을 상하지 않게 하므로 서양인의 대표적인 다이어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전자 껍질은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변비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양인 비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이어트 음식으로는 보리, 양배추, 토마토, 우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성질이 약간 차갑고 이뇨, 즉 수액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을 이야기 드리자면 소양인은 하체가 약하므로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화와 열이 많고 하체가 약하므로 에어로빅처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하체가 강해지는 유산소 운동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나 조깅, 스쿼트 같은 하체 강화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빈약한 소양이는 화를 잘 내고 슬픔에 쉽게 잘 빠지는 기분파인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상체로 모이는 열을 잘 풀어줘야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성공적입니다. 오늘도 창안망병원 한의사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하체 비만 고민이 많은 소음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안녕. 감사합니다.